자, 이번 시간에는 무리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 관계 요거 이야기할 텐데, 요거는 역함수 합성함수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무리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역함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명제를 볼게요. 자,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는 항상 서로 무슨 대칭이죠? y는 x 대칭이죠. 이건 진리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두 그래프가 y는 x 대칭이다. 이건 무조건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에 관해서 이제 교점이 나오는데, 이제 교점은 항상 y는 x가 그 중간에 관여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y는 fx와 만약에 y는 x가 교점이 있다고 합시다. 교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y는 x의 교점이 만약에 존재하고 a, b라고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fx와 y는 x의 교점이 존재하고 a, b라고 합시다.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하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교점이 fx와 y는 x의 교점이 인버스 x도 그 교점을 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y는 f 인버스도 교점 a, b를 지난다고 할 수 있겠죠. 요 명제도 참입니다. 자, 참인 명제 볼게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다. 이건 무조건 맞는 얘기고, 교점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역함수와 원래 함수가 교점이 없을 수도 있죠. 교점이 없을 수도 있다. 자,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 머릿속 그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제. fx와 y는 x의 교점이 a, b이면, 교점이 a, b이면이라는 말은 존재한단 말이죠. 자, 존재하면 인버스 x도 그 교점을 반드시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해도 마찬가지겠죠. 자,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이제 여기다 살짝 적어볼게요. y는 f의 인버스와 뭐가? y는 x의 교점이 p이면, 자, 마찬가지겠죠? 상황이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는 게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p이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y는 fx도 점 p를 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함수와 y는 x의 교점이 있으면, 교점이 p이면 원래의 함수도 p를 지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거는 그래프 관계에서 당연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역함수와 y는 x 또는 원래의 함수와 y는 x의 관계니까 y는 x와 만나는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y는 x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게요. 지나가고 원래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니까 대칭된 그래프도 또한 여기를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로 만드는 이제 그 점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역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y는 fx와, 자, 아까는 y는 x와의 교점을 말했죠. 저 이번에는 y는 역함수와
자, 원래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자, 그럼 원래의 함수와 역함수가 만난다면 그 만나는 점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는가? y는 x 위에 존재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해봅시다. 근데 이 주장은 틀린 주장이에요. 이거 되게 많이 낚이니까 이제 역함수와 교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틀린 이야기인데, 자, 요거는 그래프를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y는 루트 1-x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거 역함수를 구해볼게요. 자, 역함수를 구해보면, 역함수 구하는 과정은 다 알고 있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역함수를 구해보면 2차 함수가 되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당연히 원래의 함수의 치역이 있죠. 원래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에서는 정의역으로 바뀝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서로 역함수 관계 있어요. 자, 그러면 역함수와의 교점이 y는 x 위에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제 이런 예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자, 무리함수랑 2차 함수를 주어진 범위에서 이제 그려봅시다. 자, 무리함수 1,0을 지나죠. 1,0을 지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위에 만나는 점 또한 0,1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2차 함수 있죠. 밑에 있는 역함수로 주어진 2차 함수도 위로 볼록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해당하기 때문에 0,1을 꼭지점을 하죠. 꼭지점을 하고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나는 점은 1,0이 돼요. 자, 근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그려지냐면 폭을 좀 좁혀보면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교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그래프에서 A라는 점이 교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가 아닌 A와 B에서도 서로 교점 좌표가 새롭게 나온다고 할 수 있죠. y는 x 위에 있지 않은 역함수와 원래의 함수의 교점 좌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만나는 이 점은 y는 x가 안 지난가? 이 점은 y는 x가 지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y는 x가 여기를 지나게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y는 x와의 교점 좌표가 아니어도, 그죠? y는 x 위에 교점 좌표가 아니어도 원래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 p가 새로운 좌표가 되겠죠. 자, 만약에 그러면 저 p의 좌표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 y는 x와 2차 함수 교점 좌표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2차 함수와 y는 x의 교점 좌표를 구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얘의 근의 공식을 쓰면 2분의 마이너스 1, 양수니까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죠. y 좌표도 똑같기 때문에 y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로 똑같은 좌표가 찍히게 됩니다. 자, 이제 항상 그래프가 먼저죠. 그래프로 해석을 할 때는 역함수와의 교점이 반드시 y는 x 위에 있지 않다. 즉 y는 x 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교점도 나올 수 있다. 이제 이 부분만 조심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건데요. 보통 판별식을 사용할 때 우리가 판별식은 0보다 크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난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결론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그래프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판별식을 가지고만 쓰면 이 그래프와 판별식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판별식은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판별식은
반드시 접할 때만 사용한다. 요것만 머릿속에 기억을 합시다. 접할 때만 사용한다. 자, 그래프로 해석을 하고 판별식은 반드시 접할 때만 사용한다. 자, 이제 요거를 염두에 두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가장 쉬운 예로 자, 루트 x와 y는 x 플러스 k의 교점 관계를 볼게요. 이거의 교점의 개수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선생님이 강조한 게 뭐냐면 이 관계는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판별식은 접할 때만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이 그래프가 먼저 기본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루트 x 그래프와 직선 그래프이기 때문에 교점 좌표는 자,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y 절편이 계속 바뀌고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저기서 두 번째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데 접할 때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접할 때를 먼저 찾아볼게요. 자, 그럼 접할 때라는 것은 직선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하겠죠. 그럼 접할 때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접할 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고요. 접할 때만 판별식은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경우의 수를 가지고 먼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은 루트 x는 x 플러스 k고요. 우리가 판별식을 쓰려면 양변을 제곱하겠죠.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을 쓰기 위한 방정식을 구해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별식을 사용해 볼게요. 자,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남은 거는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라는 판별식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접할 때만 쓰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걸 는 0을 쓰면 여기서 나오는 K 값은 4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일 때 접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때 K는 4분의 1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하려는 작업이 뭐냐면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작업일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를 일정한 상태에서 직선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제 교점의 개수를 구할 텐데 1번 직선에서 평행하게 쭉 내려보면 원점을 지날 때 직선 하나를 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개념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2번 두 번째 직선처럼 자, 두 번째 직선처럼 원점을 지나는 상태는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직선의 상태를 이제 구해보면 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원점을 지날 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y는 x 플러스 k가 0,0을 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0,0을 지나기 때문에 당연히 x, y에 0을 집어넣으면 이때 k 값은 뭐가 되죠?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의 해석에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k의 범위는 이 4분의 1과 0이 이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해석하면 이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로 해석해서 최종적인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두 그래프의 교점이 한 개도 없을 때는 1번 그래프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겠죠. 그럼 만나지가 않죠. 그래서 K는 4분의 1보다 클 때가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다가 되고요. 자, 두 번째, 한 개일 때는 아까 접할 때 있죠. 접할 때 K는 4분의 1일 때와 우리가 이 많은 값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접할 때의 4분의 1 값입니다. 자, 4분의 1일 때와 또 어떨 때냐면
2번 직선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예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계속 교점이 한 개가 되죠. 자, 그럼 2번 K가 0이기 때문에 K는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자, 교점이 두 개일 때인데요. 자, 교점이 두 개일 때의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1번 직선보다 아래로 내려와야 되죠. 1번 직선보다 아래로 내려와야 되고 2번 직선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부분이 바로 두 개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 상태를 우리가 K 값으로 조정을 해보면 K는 어떻게 되죠? 두 개일 때 K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4분의 1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로 해석했을 때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무리함수는 직선과의 교점의 기술을 할 때 판별식은 접할 때만 사용하고 나머지 위치 관계는 위로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나머지는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러면 방금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 풀이 과정에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판별식은 접할 때만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왜 판별식은 접할 때만 쓰는가? 왜 판별식은 접할 때만 쓰는가? 아니면 교점과 그래프와 상관없이 그래프와 관계없이 아니 판별식만 있으면 되지 무슨 그래프와 이렇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관계없이 교점이 두 개. 자, 교점이 두 개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판별식 있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왜 안 되는가? 지금 이거 안 된다고 했죠, 지금. 이게 왜 안 되는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 있는 문제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루트 x가 있었죠. 그 다음에 직선은 x 플러스 k였습니다. 자, 과정을 한번 볼게요. 그럼 이걸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했죠. 양변을 제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판별식의 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판별식을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적용해보면 위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라고 나왔어요. 여기 지금 판별식의 결과입니다. 자, 근데 루트 x와 직선을 연립시켜서 이런 판별식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요 판별식의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식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이너스 루트 x와 x 플러스 k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x는 도대체 뭔가?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죠? 맨 처음에 2차 함수의 역함수에서 우리가 나왔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루트 x는 이렇게 생겼죠? 루트 x는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루트 x는 자, 루트 x 원점을 지난다고 하고요. 자, 마이너스 루트 x는 정반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x와 x 플러스 k를 판별식을 쓸 때 이 식도 양변 제곱을 하겠죠. 자, 그리고 요걸 가지고 판별식을 만들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는가? 그러면 루트 x와 마이너스 루트 x를 집어넣어서 양변 제곱을 하면 똑같은 식이 나오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x 플러스 k와 교점을 구할 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일반 판별식을 사용하면 우리는 루트 x와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교점의 개수는 마이너스 루트 x와도 식을 동시에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안 된다는 게 지금 분명하죠. 그럼 이제 왜 안 되는가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판별식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접할 때 빼고 사용한다는 거죠. 두 점을 만났을 때 판별식을 사용하면 y는 루트 x와 또 하나는 뭐죠? y는 마이너스 루트 x까지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거 두 그래프, 그죠? 두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k의 교점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적인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판별식을 쓰는 상황은 어떨 때? 접할 때만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접할 때만 사용하면 루트 x와 마이너스 루트 x를 둘 다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만 사용하고요. 자,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할 건 딱 한 가지겠죠? 무리함수와, 그죠? 무리함수와 뭐에? 직선의 교점에서는 우리가 뭐만 기억하면 되죠? 판별식은 접할 때만 사용한다.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왜 그래프로 이렇게 해석이 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다른 무리함수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점이 두 개일 때 판별식은 0보다 크다. 무조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접할 때만 사용합니다. 교점이 두 개일 때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교점이 두 개일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사용한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작업이에요. 그래프로 이야기를 합니다.